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 관련 상담하다 보면은 항상 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래 했는데도 도저히 영어가 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지쳐서 영어 공부를 그만두시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하루에 딱 30분만 할애하시면 무조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왜 내 영어가 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영역의 영어 능력이 정체되어 있냐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언어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receptive skills라고 하고요. listening and reading, 여기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 제가 My stomach hurts so much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냐, 이 여부죠. 크게 어려운 어휘는 없었죠. 나 어젯밤에 배가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 라는 뜻이에요. 둘째, 얼마나 표현할 수 있냐, productive skills라고 하고요. 이 말하기와 쓰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스피킹 스킬, 내 회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왜 그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은 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유튜브나 미드 혹은 시중의 회화책으로 영어 회화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는 표현들을 싹 다 지키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표현, 신선한 표현 위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래요.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전에 모르던 표현들을 알게 됐으니까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물론 앞으로 그 표현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receptive skills, 즉 이해 능력이 향상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표현을 이제 필요할 때 입 밖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바꿔 말해서 이제 receptive skills가 향상됐다고 내 productive skills 역시 향상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믿기시나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영어로 말했었던 문장인데요. 나 어젯밤에 배가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 를 다시 영어로 말해볼까요? 5초 드려볼게요. 어때요? 그 문장이 지금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나요? 분명히 처음에 그 표현을 들으셨을 때는 대부분 쉽게 이해하셨을 거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도 하나 없어 보여요. 어젯밤, 배, 아프다, 못 잤다. 그쵸? 그런데도 막상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듣고 이해할 때는 이제 핵심 어휘들의 한국어 의미와 그 다음에 뉘앙스만 캐치해서 그 단서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재조합을 하기에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스테이지 1, 한국어를 하고 싶은 얘기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스테이지 2, 그걸 머릿속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3, 번역된 영어 문장을 입 밖으로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 2번 번역 과정에서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먼저 아프다. 무슨 단어였어야지? sick, hurt, pain, ache? 근데 그게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어휘부터가, 선택부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다. 어떤 문장 구조로 얘기해야지? because 쓰면 되나? 한숨도 못 잤다는 어떻게 말하지? all night인가? 어젯밤은 yesterday night? last night? night 앞에서는 전치사가 at이던가 와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스테이지 2 과정을 지나서 스테이지 3 입으로 말하려는데 이 와중에 또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나 문장 구조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버벅버벅 거리면서 이제 힘들게 전달하게 되겠죠. 다시 제가 사용했던 영어 문장을 가져와 볼게요. My stomach hurts so much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So that 용법 학교 문법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이 전혀 못했다는 나래로, 어젯밤은 last night, 그리고 last가 붙으면 전치사가 없죠. 마지막으로 고통이 동반되니까 아프다는 말은 hurt를 사용하죠. 자, 이 표현 중에 모르던 표현이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 좀 하셨다면은 당연히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와, 다 아는 단어였는데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입에 익을 정도로 몇 번 말해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일주일 뒤에 저 문장을 다시 한글로 들였을 때 바로 딱 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걸 영어의 휘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스포츠, 뭐 골프를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골퍼가 TV에서 스윙하는 법을 보여줘요. 그립은 어떻게 잡고 허리는 어떻게 돌리고 시선은 어떻게 처리하고 등등 설명해주는 거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내가 필드나 골프 연습장에서 그렇게 스윙이 되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오늘 어쩌다 스윙이 된다고 다음 주 또 한 달 뒤에 또 되나요? 아니죠.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돼야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스윙이 가능해지겠죠. 흔히 이거를 체화한다고 하잖아요. 언어, 특히 말하기도 이와 크게 다르잖아요. 말하기 과정에서 이제 입술과 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미 다들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 학습은 운동과 달리 반복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아기 때부터 매일같이 수많은 반복 훈련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막상 내가 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들 이제 그조차도 정작 입 밖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유튜브나 미드에서는 항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들 위주로만 공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 방법은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는 있지만 정작 내 회화 실력 상승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receptive skills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먼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receptive skills를 productive skills로 전환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달달 외워서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유튜브 강의나 회화책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이대 사람이 어떤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잘 들어보지 못했을 표현 위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캐주얼하거나 혹은 비유 위주거나 혹은 과하게 격식적인 표현들이라서 실제로 거의 안 쓰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고받는 대화문도 아니고 그냥 문장 하나만 던져주면서 네이티브는 이렇게 씁니다 이러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회화책은요 한글 한 문장만 주고 이제 영어로 5, 6문장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이 어떻게 뉘앙스적으로 다르고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문맥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튜브 강의나 회화책이 여러분 회화 능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표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뭐다? 네, receptive skills, 즉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에요. 막상 내가 그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문맥 없이 여러 표현 외워두면은 정작 무슨 표현을 써야 할지 헷갈리기만 하고요. 되려 엉뚱한 거 골라서 사용하면은 뭐야?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참고로 다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튜브 강의 중에도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충분히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영어나 화상영어. 이제 많이들 이런 생각하세요. 내 말하기가 늘지 않는 건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네, 물론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사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말하기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크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적지 않은 돈 들여서 이제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일주일 168시간에서 1시간 영어로 대화한다고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그리고 이게 잘해봐야 fluency, 즉 유창성은 늘 수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항상 하는 말만 하고요. 제한된 어휘와 단순한 문장 구조로만 유창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뭐 얼핏 듣기에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원어민들은 이제 몇 번 대화하다 보면은 바로 속빈 강정이네 라는 거를 알아챈다는 거죠. 그냥 음식 주문하고 간단한 얘기는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또 깊이 있는 그런 대화는 무리라는 거죠. 실제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영어 공부 좀 했다는 대부분의 한국 영어 학습자분들이 딱 지금 이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화영어, 화상영어 다 그만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내 영어 회화 실력이 느는 건데?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일단 영어로 말을 잘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절한 어휘, 문법,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듣는 사람이 바로 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accuracy, 정확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자연스러운 흐름과 악센트로 전달할 수 있느냐, 즉 fluency, 유창성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장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버벅거리거나 억양이 적절치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지장을 받거든요. 반면에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휘나 문법 혹은 문장 구조가 적절치 않으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기에 스피킹 스킬스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공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더도 말고 하루에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외국어로 말하기 과정 기억하시나요? 스테이지 1, 메시지를 한국어로 떠올리기. 스테이지 2, 번역하기. 스테이지 3, 출력하기.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번역과 출력의 단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스테이지 2, 번역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부터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훈련할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스테이지 2 번역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글로 된 문장을 보면은 이제 바로 정확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체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띵 하면 바로 딱 하고 반사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요. 아무튼 이제 그러려면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컨텐츠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 이제 문맥, 앞뒤 자연스러운 문맥이 있는 대화문이어야 될 것. 그래서 미드나 영화 대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조건, 이제 그 문맥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될 것. 범죄물, 히어로물, 판타지물 다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10대라서 너무 지나치게 캐주얼하거나 이제 슬랭이 난무하거나 혹은 너무 격식 차린 표현들 역시 실제로 내가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드라마 장르나 가족 영화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의 이 상황과 비슷한 캐릭터가 주인공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인턴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히는 이 영화의 대본을 추천드리는 거죠.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연령대,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 대화 주제 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할 법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가 실제로 할 법한 말들을 반복 훈련으로 입에 붙여놓으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그 말을 해야 할 때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딱 하고 유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원어민과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문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영화부터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문맥이에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 캐릭터들의 나이, 성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시면요, 넷플릭스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그 밖에 IPTV로도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인턴 영화 대본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한글 번역이 이제 틀린 녀석들도 있으니까 애매하다 싶으시면 직접 보시는 영화 사이트의 자막들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로 출력하셔도 좋지만 휴대폰에 넣어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하루에 30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일단 먼저 집중할 수 있는 15분이 필요합니다. 초반 10분은 이제 한글 문장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암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입을 움직여서 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분 동안 몇 문장을 암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많이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입에 붙이는 겁니다. 갈수록 암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절대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내가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나 죽어도 외워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은 굳이 실랑이 하지 마시고 그냥 스킵 넘기세요. 그리고 남은 5분 동안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요, 내가 지금 체화하려는 문장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 말하며 억양까지 익히는 겁니다. 발음은 중요하잖아요. 문장 내 억양이 중요합니다. 이 억양에 따라서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운동과 같아요. 틀린 자세로 100번 휘두르는 것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10번 휘두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15분은 무엇을 하느냐? 이 15분은 remind,
즉 복습의 과정으로 사용할 거예요. 3단계로 쪼개서요. 오전 5분, 점심시간 5분, 오후 5분 이렇게요. 이 복습 과정은 진짜 중요합니다. 겨우 5분밖에 안 되지만요. 이 복습 과정을 스킵하시면은 어제 암기한 표현들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싹 사라집니다. 앞에서 제가 영어의 휘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 복습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까 대본을 휴대폰에 저장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시면서도 이동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글 문장만 보시고요. 또 바로 영어로 말해봐요. 바로 입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영어 문장 확인해 보시고 또 다시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한 번, 집에 가면서 또 한 번. 첫 복습 때는 몇 문장 안 되겠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내가 암기하고 있는 문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복습해야 할 문장은 하루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넘기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어제 학습한 표현 위주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먼 시점에 암기한 표현들부터 다시 사이클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0분,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쯤에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막상 저렇게 다 완벽하게 암기해도 정작 실전에서는 내가 똑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또 새롭게 머릿속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 트레이닝 초반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체화한 문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내가 영어로 대화할 때 이미 내가 체화한 문장들에서 몇 개 단어만 바꿔서 응용해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문장이더라도 처음 한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응용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강력 추천드리는 건 어느 정도 이 트레이닝이 이제 익숙해질 때쯤에는 전화 영어든 화상 영어든 이제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추가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는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비추한다면서요. 네, 학습 목적으로의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는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이건 내가 배운 표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연습 목적이거든요. 이 골프도 스윙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가 무턱대고 필드부터 나가면 완전 돈 낭비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내가 암기하고 있던 문장을 이제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취감과 함께 이 특별한 기억으로 분류가 돼서요. 훨씬 더 강하게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익숙치 않은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체화하기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스텝 1, 타겟 문장을 입에 붙이기. 스텝 2, 수시로 리마인드 하기.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실제 대화에서 한 번이라도 써보기. 이 3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이 표현은 99% 여러분께 된 겁니다. 왜 99%냐면은 그럼에도 또다시 한자인 표현 안 쓰시면요. 다시 receptive skills로만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정작 이 채널도 영어회화 공부에는 큰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솔직히 제가 드리는 수많은 정보들 직접적으로 영어회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강의들과 달리 이제 단순히 새로운 표현들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왜 영어 화자들은 이렇게 말할까? 왜 저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될까?와 같이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힘들어하시는 난해한 영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영어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그동안 내가 모르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트레이닝 과정 중에 이제 그 캐릭터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등을 더 쉽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 자유롭게 그 문장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누가 아무리 맛있게 밥을 차려줘도 정작 떠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결국 영어 회화는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 개인적인 경험들과 티칭 철학을 베이스로 올바른 영어 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하루 30분 트레이닝은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에 진심이시라면 저를 믿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한 달만 공부해보세요.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요.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래 예정대로 조동사의 과거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다룰 거니까 무조건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